어제는 불가능했던 일이 오늘 아침 현실이 됩니다. 챗GPT가 등장한 지 단 3년 만에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까요? 아니면 신의 도구를 손에 넣은 걸까요? 문명의 변곡점에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AI 시대, 문명의 변곡점에서 2022년 11월 챗GPT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몰려들었죠. 그로부터 3년이 조금 넘은 지금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소라는 텍스트 한 줄로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GPT-5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앤스로픽의 클로드는 인간 수준의 추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1은 자연어로 대화하며 물건을 집어올립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공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순간은 몇 번 없었습니다. 불의 발견, 농업혁명, 산업혁명,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지금 AI 혁명.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변화의 속도가 우리의 적응 능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는 불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경이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기술이 인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먼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I는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를 보십시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여 신약 개발 기간을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AI 진단 시스템은 이미 일부 암을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희귀병 환자들은 AI 덕분에 자신의 병명을 찾고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생산성 혁명도 진행 중입니다. 개발자들은 GitHub 코파일럿으로 코딩 속도를 50% 이상 높였습니다. 작가들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체화하고 디자이너들은 몇 분 만에 수백 가지 시안을 만들어냅니다. 교육에서는 AI 튜터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AI는 풍요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돈의 의미조차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기간 중 후보자의 가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교황이 화려한 패딩을 입은 가짜 사진이 수백만 명을 속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반인들도 이제 몇 분 만에 누군가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정보에 입각한 판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AI는 수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음악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어디서 왔을까요? 동의 없이 수집된 예술가들의 작품, 작가들의 글, 음악가들의 곡입니다. 사파가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문체를 모방한 AI를 발견합니다. 뮤지션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AI 커버를 마주합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없습니다. AI는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계층차별이 데이터에 녹아있고 AI는 그것을 그대로 재생산합니다. 채용 AI가 여성 지원자를 걸러냅니다. 대출 심사 AI가 특정 지역 거주자를 불리하게 평가합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백인 남성을 99% 정확도로 인식하지만 흑인 여성은 35%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개인적이고 절박한 문제는 일자리일 것입니다. 과거의 자동화는 주로 육체 노동을 대체했습니다. 산업혁명 때 방직공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컨베이어 벨트가 공장 노동자를 대체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믿었습니다. 인간 고유의 영역, 즉 창의성과 지적 능력은 안전하다고.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률 문서를 분석하는 변호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고객 상담을 하는 상담원, 코드를 작성하는 주니어 개발자. 이들은 이미 AI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머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업무의 30%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술은 항상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재교육과 적응에 필요한 시간보다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40대 회계사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업의 재정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AI 시대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AI 인프라를 갖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는 AI로 하루에 과거 한 달치 작업을 해냅니다. 그의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수입도 함께 증가합니다. 반면 AI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점점 더 뒤처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격차가 아닙니다. 능력의 격차이며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격차입니다. 소수의 AI 기술 보유자가 다수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하지만 더 섬뜩한 변화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배달앱의 추천을 따르셨나요? 오늘 들은 음악은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스포티파이의 알고리즘이 선택했나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결정을 알고리즘에 맡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누구를 만날지, 심지어 무엇을 생각할지까지. 편리합니다.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학생들은 숙제를 챗GPT에 맡깁니다. 보고서를 AI가 작성하고 우리는 그것을 복사해 붙입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AI가 답을 줍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악의 근원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이 선택한 경로를 따라가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AI가 더 빠르게 계산하고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든다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는 쉬웠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였고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였고 예술을 창조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도 도구를 설계하고 언어를 마스터하고 예술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AI 리터러시를 갖추십시오. AI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무지는 공포를 낳고 공포는 잘못된 선택을 낳습니다. AI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언제 AI를 활용하고 언제 인간의 판단을 믿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읽고 쓰는 능력이 근대 시민의 필수 조건이었듯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21세기 시민의 필수 조건입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AI가 답을 줄 때
한 번 더 물으십시오. 정말 그럴까? 편리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질문하고 의심하고 검증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 진화의 산물입니다. 알고리즘이 대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마치 걷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AI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AI는 패턴을 찾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AI는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돌봄, 리더십, 윤리적 판단, 진정한 창의성. 이것들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인류는 항상 기술의 도전에 직면해왔습니다. 인쇄술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기억력이 쇠퇴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전화가 나왔을 때 대면 소통이 사라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었을 때 인간의 계산 능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구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인류를 파괴할지 해방시킬지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AI는 도구입니다. 강력한 도구이지만 여전히 도구입니다. 불이 인류를 따뜻하게도 하고 태워버릴 수도 있듯이 AI는 우리를 높이 올릴 수도 깊이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주체성입니다. 우리가 AI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AI가 우리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설계한 미래를 따를 것인가?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미래가 아니라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미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회. 소수의 기술 엘리트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도 기업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AI를 배우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비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문명의 변곡점에서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 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